안녕하세요, 닥터꼬집입니다. 오늘 꼬집어볼 케이스는 과거에 다른 치과에서 치근단 절제술을 받으셨는데 다시 염증이 재발이 되셔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치근단 절제술에 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많이 꼬집어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발치 임플란트로 갔는데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고, 발치 임플란트 갈 때도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안 가고 좀 기다렸다가 발치와 보존술을 해서 뼈 형성을 유도해서 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로 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염증이 커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누구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고 누구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안 돼서 뭐 발치와 보존술, 뼈 이식을 했다가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치근단 절제술을 예전에 받았는데 어금니가 욱신욱신 아파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치근단 절제술을 실패를 했으면 반드시 그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고, 만약에 그 실패 원인을 수습을 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발치를 안 해도 될 거고, 하지만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수직 치근 파절이 발견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발치와 보존술이라는 걸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했거든요. 치료 전 상태를 보면 어금니가 아프다고 오셨는데 뿌리 끝에 뭔가 염증이 있죠. 근데 이제 몸은 항상 대칭이기 때문에 반대쪽 어금니를 보면 뿌리 끝이 이렇게 생겼어야 됐는데 뭔가 이렇게 잘라진 흔적이 있죠. 잘라진 흔적이. 그래서 예전에 신경치료 받고 계속 아프다니까 치근단 절제술을 받았는데 다시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발치 진단을 받고 살리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이세요. 근데 치근단 절제술이라는 것 자체가 치근단 절제술이니까 말 그대로 치아 뿌리를 잘라내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 치근단 절제술 자체를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뭐 외과를 전공하신 선생님들이나 다른 뭐 수술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들 진행을 하셨는데, 최소한 치근단 절제술 이게 성공을 하려면 이 신경관 내부가 깨끗해야 돼요. 내부에서부터 더 이상 세균이 나오지 않아야지만이 여기 이렇게 뿌리를 잘라내도 성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내부가 제대로 치료가 신경치료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잘라만 냈을 때 염증을 수술적으로 긁어냈으니까 당연히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가 되겠죠. 하지만 반드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염증은 재발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뿌리 끝이 잘라져 있기 때문에 거의 재신경치료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일단 윗부분을 깨끗이 하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치근단 수술까지 해서 웬만하면 살려보는 쪽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신경치료를 통해서 내부를 갖다 완전히 깨끗이 소독을 하고 치료를 먼저 했고, 그러니까 내부에서부터 원인이 되는 곳을 치료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치근단 절제술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염증을 싹 긁어내고 이제 이게 한 10배, 16배 정도 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인데, 뿌리 끝을 잘라가지고 이런 마이크로 미러를 통해서 이 밑을 보니까 이 신경관이 있는 이곳 말고 주변에 이런 식으로 크랙 라인이 발견이 된 거죠. 이쪽도 약간 그렇고. 그래서 치아가 약간 크랙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염증 자체가 워낙 크죠. 그래서 이제 염증 자체가 워낙 이렇게 클 때는 임플란트를 이 하방에 여기에서 이제 고정을 얻기가 좀 곤란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면 조금 깊게 힘입을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겠지만 발치와 보존술을 먼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못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첫 번째, 염증을 완벽하게 깨끗이 긁어낼 수 없을 때, 염증을 완벽하게 제거를 하는 게 첫 번째인데, 뿌리 끝에 염증이 너무 크고 좀 뭔가 해부학적 구조물이 뭐 신경관이 너무 가까이 있거나 기타 이유 때문에 염증이 완전히 제거가 안 될 경우에는 거기다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면 당연히 예후가 불량하겠죠. 두 번째, 임플란트를 고정력을 제대로 얻지 못할 때, 그러니까 남아있는 뼈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그 뼈에다 임플란트를 심는 거지, 뼈가 허당이면 거기다 임플란트를 심어서 고정력이 안 나오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염증 자체가 워낙 컸고 임플란트를 심기에는 물론 이제 이 안에 깊숙이 식립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 부분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원래 치아의 형태를 복원해 주기 위해서는 뼈가 많이 생기기 위해서 발치와 보존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치와 보존술이라는 건 뭐냐면 치아가 뽑히면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텅 비어 있어야 돼요. 까맣게. 그래서 이거를 내버려 둬도 실은 뼈가 생기는데 중요한 거는 내버려 뒀을 때는 일단은 잇몸이라는 조직이 뼈보다는 훨씬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내부를 이렇게 차고 들어가게 돼 있다고. 여기 이제 물론 이제 피떡이나 이런 게 생기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잇몸을 밀어내면서 이제 뼈가 올라와 줘야 되는데 뼈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이 위치까지 뼈가 안 올라와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렇게 움푹 패인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뼈 이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요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레고 블럭이나 뭐 콜라겐 멤브레인이나 기타 뭐 콜라겐 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은 재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발치와 보존술을 하면 잇몸이 위쪽에서 닫히면서 이 속에서 그 이식해 놓은 재료 사이사이로 우리 몸의 뼈세포가 차고 올라오는 거고 좀 더 높은 위치에 우리가 생각하는 위치까지 뼈가 더 많이 생기게 유도를 하는 술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발치와 보존술을 하고 3개월 정도 보통 이제 2, 3개월 기다리는데 3개월 정도 기다렸다 임플란트를 심고 이제 또 임플란트랑 뼈랑 유착되는 2, 3개월 기다렸다 2차 수술을 하고 그 다음 본 떠가지고 완성을 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완성을 한 케이스를 보면 이렇게 정확히 센터에 임플란트가 이 센터에 정확히 위치를 해서 나사구멍이 있고 이렇게 전혀 뭐 음식물도 안 끼고 편안한 임플란트를 완성을 해줄 수 있었던 케이스이고 전 상태를 보면 염증이 이렇게 깊게 있고 하지만 임플란트가 만약에 이때 심었다 그러면 훨씬 깊게 식립을 해야 돼요. 물론 깊게 식립을 한다 그래서 꼭 나쁜 결과를 오는 건 아니지만 이게 훨씬 보기 좋은 거죠. 임플란트 자체가.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임플란트 후에 정기 체크업을 잘 오고 계시는데 이 환자분 케이스를 좀 리뷰를 다시 해보면 치근단 절제술을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제대로 된 치근단 절제술이 무엇인지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제 뽑아야 된다고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를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할지 아니면 뼈 이식을 해서 발치와 보존술을 해서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할지 그거는 조금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